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4강이죠. 여러분들 그 전에 배웠던 우리가 이제부터 타여자 발전기부터 해서 자여자 발전기의 직권, 분권, 복권 이렇게 쭈루루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타여자 발전기에서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 타여자 발전기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타여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석이 된다는 거고, 자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속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속을 만들어내는 게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자속을 주는 그러한 발전기를 뭐라고 한다? 타여자 발전기라고 했어요. 어머니께 또는 부모님께 돈을 받고 살아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 타여자 발전기의 등가 회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한번 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직류전원을 가해주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외부에서 직류전원, 그러니까 타여자인 거죠. 밖에서 직류전원을 이렇게 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여자는 여기서 우리가 전류를 만들잖아요. 이 전류를 다시 어떻게 해요? 계자로 흘러보내줘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는 여기 전류랑 만들어주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속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자속이 어떻게 돼요?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며, 원동기로 얘네들을 어떻게 돼요? 회전을 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전류가 발생을 해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계자라는 친구에도 계자 저항이라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RF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마그네트 필드의 약자 F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계자 저항을 지나서 이렇게 자속을 만들어냈어요. 자속을 만들어내고, 자, 이 아마추어, 그러니까 전기자라는 친구를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자 전류라는 친구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 전류를 우리가 아마추어 IA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IA라고 표시하고 이러한 전류가 쭉 흐를 겁니다. 분명 이 전기자에도 이러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걔를 뭐라고 한다? 전기자 저항이라고 RA라고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 부하에 들어가게 되는 게 뭐다? 부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부하 전류가 될 것이며, 이 부하 전류가 될 것이며, 이 결론적으로 부하에 다다르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 자, 여기에 있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여기에 있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전압을 V라고 하고, 단자 전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했지만, 자, 우리가 뭘부터 그려준다? 계자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계자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자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자, 여기에 직류 전원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요렇게. 좋습니다. 계자 그렸어요. 계자. 그래서 계자에서 자속이 나옵니다. 자속이 나와요. 계자에서 자속이 나옵니다. 어디한테? 전기자한테 가야겠죠. 그래서 전기자를 하나 그려줄게요. 전기자를 이렇게 동그라미 해줘서 여기에 브러쉬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또 그려줍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기자에도 분명히 RA라고 하는 저항이 있었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나서 어디로 간다? 우리가 부하로 가는 겁니다. 부하로. 어디로? 부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하 이렇게 적어줄게요. 부하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다? 타여자의 등가 회로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요거를 혼자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 지금 이제 우리가 전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직류 발전기니까. 전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류, 어떤 전류가 흐를까요? 당연히 계자 전류가 흐를 겁니다. IF라는 계자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RF, 계자 저항을 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자속이 나오는 거죠. 자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속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속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전동기라는 친구는 원동기가 얘를 어떻게 해줘?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뭐 N으로 할까? N회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속이 발생을 했고, 얘가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전류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유기기전력 E가 전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전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전류의 크기는 제가 분명히 저저번 시간이었죠. K 파이 N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 한 번 더 상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유기기전력이 발생했으니까 전류가 또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가 또 이렇게 흐르겠죠. 자,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 전류를 우리는 전기자 전류 IA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항을 RA라고 하겠죠. 그래서 IA가 RA를 지나서, 자, 우리가 IA 곱하기 RA 하면 전압이죠. 그러니까 이 유기기전력에서 저항을 지났기 때문에 전압이 전압이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E에서 저항을 지났더니 어떻게 된다?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부하에 가는 전압은 V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단자 전압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I가 될 겁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직렬이니까 IA나 I나 뭐 같은 값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각각의 명칭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명칭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요거는 지금부터 적어드릴 내용은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초록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1번. 자, 부하시인 상황을 볼게요. 뭐라고요? 부하시. 부하시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인 거죠. 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식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뽑아드리는 식은 암기하면 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기기전력 1을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냈죠. 유기기전력 1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발생을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IA 곱하기 RA만큼 어떻게 해요? 일어나겠죠. IA 곱하기 RA만큼 일어나겠죠. 전압 강화가 일어났더니 결론적으로 뭐가 됐어요? 단자전압 V가 됐다는 거죠. 단자전압 V가 됐구나. 요시.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이상한 친구들이 붙을 때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전압 강화 친구들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EA 그리고 마이너스 EP 이런 친구들이 생길 겁니다. 자, 얘네들은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E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배웠을 겁니다. 맞죠? 발전기에서 주자속을 방해하는 전기자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 의한 전압 강화도 있을 거고요. 이 B라고 하는 것은 브러쉬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만약에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주어지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네들까지 전압 강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얘네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약간 어려워지면 이게 증정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가끔 나오긴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있으면 빼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당연한 소리죠.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배웠겠지만 직열 연결에서는 뭐다? 전류가 일정하다죠. 전류가 일정하다죠. 왜? IA가 키르요프 법칙이 전에 IA가 뭐가 돼요? 전기자 전류가 부하 전류가 된다는 거죠. 맞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부하시를 봤잖아요. 부하가
달려있을 때를 봤어요. 자, 이번에는 무부하시입니다. 무부하시. 무부하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 부하가 안 달려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없다는 거예요. 회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개 좀 가지고 올게요. 자, 무부하라는 말은 얘가 그냥 끊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이 끊겨 있다고. 이렇게 끊겨 있으면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폐회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다 0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부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전류로 바꾸어 주셔도 돼요. 뭐라고요? 전류로 바꾸어 주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전류라는 거 뭐예요? 전류가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죠? 오픈, 개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가 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가 다 제로가 된다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I는 다 제로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부하시에서 봤을 때 IA가 다 제로가 되면 뭐예요? E는 뭐가 돼요? V가 되는 거 맞나요? 그렇겠죠.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압 강화가 발생을 안 하잖아요. 아래에 흐르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유기기전력 이 전체가 여기에 다 걸리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부하 시에는 자 이러한 공식이 나옵니다. E는 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왜?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정말 많이 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유기기전력이 600V다 라고 주어지면 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준다? 야, 무부하 시에 단자전압이 600V다 라고 주어집니다. 무부하 시에 단자전압이 600V란 말은 결국 유기기전력이 600V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어렵지 않죠?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타여자에서 공식이면 공식인데 여러분 회로이론 배우셨다면 공식 아니죠? 그냥 등가회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여자 발전기에 제가 앞서 뭐라 했어요? 특성 곡선을 배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저 친구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성 곡선을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성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특성 곡선 중에서 제가 무부하 특성 곡선과 외부 특성 곡선 두 개만 대표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뭐부터 보겠다. 우리가 무부하 특성 곡선부터 볼게요. 포화 곡선. 자, 이 친구는 뭐예요? 계자 전류와 유기 기전력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자 전류 IF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E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자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자속이 더 많아진다는 거 아시겠나요? 다시 여기로 와볼게요. 자, 여기 와보시면은 이 IF라는 친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자속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자, 여기로 와볼게요. 여기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많이 흐를수록 자속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럼 와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E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K는 상수고요. 파이 N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자속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속이 비례한다는 거죠. 결국 얘가 자속이 되는 거 맞죠? 왜? IF가 커지면 자속이 커지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특성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N값은 무조건 일정한 겁니다. 원동기에 돌아가는 친구는 일정을 해야 돼요. 여기 일정하다는 거 한 번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일정해요. 자, 그러면 일정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항상 이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K는 뭐예요? 상수니까 일정. N은 일정이니까 E랑 파이랑은 뭐예요? 비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라고 하는 것은 야,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E가 커진다라고 해서 비례관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실제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는 뭐 이렇게 그려져요. 야, E는 K 파이 N이라며. 야, 파이가 증가하면 E가 증가한다면 비례인데 왜 이렇게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자석이.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감아줘 볼게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감아 볼까요? 뭐 이렇게 감아 줄게요. 맞죠?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계자니까 계자 전류를 흘려줍니다. 계자 전류를 흘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실제로 N 극이니까 자석이 어떻게 돼요? 자석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자석이 어떻게 된다? 자석이 발생을 합니다. 자석이 이렇게. 맞죠? 맞죠? IF가 더 커지면 어떻게? 커지면 자석이 계속 커지겠죠? 계속 커져요. 막 계속 커져. 얘 또 커지겠죠? 계속 커져요. 또 커질까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물 호스예요. 물 호스. 호스예요. 호스. 이렇게 호스로 바꿀게요. 얘를 호스라고 할게요. 얘가 내보낼 수 있는 물의 양이 100이라고 할게요. 그럼 처음에 물을 1만큼 줬어요. 그럼 1이 나오겠죠. 50만큼 줬어요. 50이 나오겠죠. 100만큼 줬어요. 100이 나오겠죠. 150만큼 중에 얼마나요? 그래도 100 나온다고요. 왜? 얘는 100밖에 못 내는 애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결국 포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전기 자기학, 여러분들 히스테리시스 곡선하면서 배우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학이랑 관련된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 선수 과목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기억이 안 나셨던, 까먹었던, 지금 제 얘기가 이해되시잖아요. 그냥 얘가 포화가 된다고요. 아무리 자석을 해준다고 무한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자, 우리가 요 친구를 뭐라 한다? 계자철심에 자기 포화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뭐 해준다?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부하 포화 곡선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가볼게요. 자, 외부 특성 곡선까지도 한번 가볼게요. 살짝 지우고요. 자, 자, 두 번째, 외부 특성 곡선. 부부 내외의 마지막 주자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 친구는 부하 전류와 어떤 관계, 탄자 전압의 관계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 역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은 당연히 부하 전류 I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는 뭐가 나온다? 단자 전압 V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부하 전류라고 하는 친구는,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부하 전류가 지금 처음에 스타트가 0이죠. 맞죠? 이 점은 뭐예요? 이 점. 이 점은 I가 0일 때예요. I가 0일 때예요. 맞아요? I가 0일 때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I가 0일 때 뭐라 했어요? 무부하라 했잖아요. 부하가 없을 때라고 했잖아요. 자, 따라서 자, 여기에 단자 전압이 뭐가 된다? 무부하일 때 단자 전압 값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했어요? 유기기전력 2라고 했잖아요. 2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일단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V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서 V는 뭐예요? 무부하일 때 말고 부하일 때. 다시 뭐라고요? 무부하일 때 말고 부하일 때. 여기 부하가 있어요. 뭐예요? 제가 이거 왜 지었겠어요? 아까 여기 적혀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자, 유기기전력에다가 IA-RA. 다시. E에다가 IA 곱하기 RA를 뺀 게 V가 되는 거죠. 다시. 자, 그러니까 이 V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기기전력 E에서
마이너스 IA, RA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RA나 I나 뭐예요? 직렬 연결이니까 다 같다고요. 그러니까 뭐 얘를 R로 봐도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왜? 우리가 알고 싶은 V와 이 I의 관계니까 요 식을 도출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초기에 V0였죠. V0였죠. 그랬는데 I 값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I 값이 점점 커지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계속 빼질 거 아니에요? 빠질 거 아니에요? 계속 빼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자,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 전압 강화가 살짝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뭐 어떤 전격 전류라고 해볼까요? 여기 뭐 전격 전류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요만큼의 차이는 뭐다? 요만큼의 차이가 바로 IRA라는 것도 우리가 뭐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또 외부 특성 곡선을 이해를 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옆으로 갈게요. 지금 필기를 상당히 이상하게 하고 있던데, 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얘 특징도 중요합니다. 특징. 자, 특징 볼게요. 자, 뭐라고요?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다음 중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특징인 것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일단은 이 친구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잔류 자속이 만약에 없더라도 발전이 오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잔류 자속이란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어쨌건 간에 여기 와보세요. 자속이 있어야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잔류가 다시 자속이 만약에 없어요. 0이에요. 그래도 얘는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서 공급을 해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잔류 자속이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 자여자는 그렇게 될까요? 자여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원동기에 역회전이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자 전류를 요렇게 돌린다고 했죠. 요렇게 돌리나 반대 방향 역회전을 하나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여자는 문제가 있어요. 왜? 얘랑 연관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좌에서는 뭐 계속 자속은 나오니까 얘를 뭐 이렇게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무조건 전류는 발생한다고요. 대신 단자 전압에 여기에 걸리는 극성이 달라지겠죠. 그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동기에 역회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1번을 묶어서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1번 친구는 뭐다? 1번 친구는 바로 자여자의 특성입니다. 다시 1번 친구는 타여자만의 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은 반대로 뭐다? 잔류 자속이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하다. 원동기의 역회전이 뭐 불가능하다. 뭐 이러한 뉘앙스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뭐다? 자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얘는 뭐다? 정전압 발전기입니다. 자, 뭐라고요? 정전압. 자, 이게 뭐냐면은 전압이 컨스턴트,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일정한 발전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 살짝 지웠네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자 이렇게 했죠. 자, 이 외부 특성 곡선에서 자 이거 지우면 안 됐었는데, 자, 분명히 전압 강화가 있긴 해요. 어느 만큼. 자,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 이렇게 줄어든다 했죠. 전압 강화, 전압의 변동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미비하다는 거예요. 미비하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전압 발전기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게 뭐다? 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특징. 그래서 요 두 개의 특징들, 그리고 요 두 개는 뭐다? 타여자만의 특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요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용도가 나옵니다. 근데 용도는 사실 제가 이게 어쨌든 정규반이고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나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용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을 생각하면 된다? 이 타여자 발전기는 바로 정전압 발전기라는 이러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전압이 일정하면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할 때 고를 때 당연히 좋은 그러한 발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시험용 직류 전원에서 쓰이고요. 책 보시면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시험용 직류 전원 용도, 그리고 뭐라 되어 있어요? 뭐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용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용, 속도를 제어할 때, 뭐 이러한 제어 또는 뭐 시험할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제어용 전원, 그리고 뭐 여자기 전원. 여기서 여자기도 아까 말한 우리가 자속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전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뭐 여자기 직류 전원인데 뭐 어쨌건 간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얘네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용도가 있겠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타여자 발전기 봤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타여자 발전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뒤에 분권, 뭐 직권, 복권 다 똑같아요. 그림만 좀 복잡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회로를 해석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이 친구의 등가 회로만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